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 금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출국 금지까지 된 건 대한민국 역사상 당연히 처음입니다. 국가 외교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출국 금지돼 해외에 나가서 정상 외교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역시 이미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국민의힘에선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은 더 끌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어엿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국민 듣기 민망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국 금지 소식부터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오늘 오후 3시 35분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 10분 전에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검찰특별수사본부 등이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국가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도주나 수사 회피 우려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사실상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출국 금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엿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공수처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작전 관련 지시도 직접 내린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엔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번째 구속심사 대상입니다. 김 전 장관은 불법 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과 관련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로 나뉩니다. 사실상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셈입니다. 검찰은 친병 확보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담화 속 대통령의 옅은 미소가 주말 내내 화제였습니다. 이 미소의 의미가 뭘까? 탄핵도 수사도 안 될 거란 뜻일까? 온라인 공간에선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 기관들의 수사 의지 표명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 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치, 전례 없는 일입니다. 경찰도요,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엔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공수처는 검경 둘 다 사건을 넘기라고 하는데 조사의 자격과 진심은 계속해서 따져볼 일입니다. 네,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에서 어떻게 체포할까 이런 방법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야기는 들리는 건 없습니다만 출국 금지가 됐고 빠른 체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네.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거든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깡통폰을 제출했다고 하고 대통령도 이미 기자회견 뒤에 휴대전화 바꾸겠다라고 해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증거인멸 부분은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계엄이 발생한 지 4일, 5일째예요. 이미 증거인멸 다 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제부터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들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서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더니 막상 들어가서는 윤석열이 시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처 예. 안 갔다. 이거 다들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내란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이거는 최고 사형까지 갈 수 있고요. 무기징역도 가능한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저찌 그냥 내가 책임질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이 공범들이 지금 다 자기들은 안 했다 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씨를 향해서 책임을 던질 거라는 거죠. 그 와중에서 자기가 나눴던 문자라든가 통화라든가 알아서 대체출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지금 대통령 체포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국 금지 해야 되는데 대통령 1호기 타고 나가면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국지전이라도 벌이게 되면 물론 우리 군이 그거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상식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험한 사람한테 빨리 권한을 뺏는 게 우선이죠. 탄핵이 늦어진다면 체포라도 먼저 해서 사실상의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지금 군에서 대대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방부, 합참, 육본,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 보이세요? 아니 당연히 있지요. 지금 전면적으로 그 관련된 특히 김용현 같은 그 밑에 있던 참모들, 보좌진들은 아직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겁니다.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피의자 윤석열로 전환이 됐으면 빨리 긴급 체포를 해서 증거 인멸할 시간을 없애야죠. 예. 지금 관저에서 모처에서 어떤 증거 인멸이 있을지 그리고 도피할 수도 있는 자금을 마련할지 누가 합니까? 왜 그런 시간을 국민이 줘야 되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도 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재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요. 이 그 방첩사령관의 이 부하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서를 폐기하고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말하자면 인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즉시로 압수수색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파악해서 이 증거인멸을 차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스스로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국방부는 일단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아마 국방부에서 법적 검토를 이제 면밀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이제 총리에게 넘기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한 그 상황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 이걸 좀 면밀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요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없을 거라고 며칠 전에 북한에서 이제 알리긴 했지만
혹시나 모를 그런 이제 상황에 대비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또 국무총리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탄핵 때 그때 대행을 했었던 고건 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국무총리가 아마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단 군 통수권에 대해서는 비록 현재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총리에게 넘겼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언한 그 상태를 받는다면 총리는 안정적으로 일단 만약에 돌발 상황이 생긴다면 통수권 행사에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대통령실 취재하는 정치부 김태형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여당 대표가 탄핵 대신에 제시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한 지 반나절도 안 돼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헌법 71조를 보면 지금 상황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면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엔 이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 거리나 사고 이거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네, 이 거리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뿐인데요. 두 가지 경우인데 네. 헌법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거리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으로 파면되는 등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을 얻었거나 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거나 또 수사 과정에서 체포나 구금됐을 경우입니다. 현재 상태는 이들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국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등 공무원 임명권, 국군 통수권, 그리고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 복권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선 다시 계엄령 선포권까지 이론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분이 따르지 않을 것이란 이런 선의에만 기대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해 버린 게 하필이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였고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고 정권 출범 초기부터 최측근으로 불리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론에도 자리를 지켰고요. 네. 또 최근엔 차기 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꾸준히 거론이 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모레죠. 10일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 이틀 앞두고 직에서 물러나게 해준 것이어서 앞서 지난 5일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을 때처럼 비난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지만 소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멈추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 역시 이 헌법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쏟아지는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의 규정에 근거도 없이 행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정당은 행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권력이 아니에요. 네, 민주당도 그래서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그 외 어떤 주장은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위헌 통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부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한동훈 대표와도 다른 의견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배제 그리고 조기 퇴진 등 방안을 놓고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바로 국정 배제를 약속한 한 대표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이 많은 방식 그리고 퇴진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해 대통령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 정책을 포함해 대통령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결국 조기 퇴진의 방식을 놓고 또 큰 틀에선 여야의 극한 대립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내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태형 기자였습니다.